예, 유기학 지금 4장 전년도 문제, 2018년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에 대한 얘기죠. 알케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학은 작용기별로 분류되어지는 케미스트리를 하는 건데, 그 작용기가 크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CC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삼중결합과 함께 벤젠고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 케이스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알케인처럼 CC 단일결합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그거에 파생되어지는, 즉 단일결합보다는 반응성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있지만 공명구조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방향적 화합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는 이걸 배우는데 아마 이번 학기에는 방향적을 빼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3장 내용은 인트로덕션이죠. 특히 1장은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화학적 개념을 유기학에서 활용할 만한 개념만 모아놓은 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새로이 여러분들한테 작용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기화합물을 작용기별로 분류한다라는 차원에서 작용기를 배웠고, 그 10가지 작용기에 대해서 유기학 책은 교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 화합물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런 화합물에 대한 반응, 그래서 반응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메커니즘별 분류와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가만히 있는 화합물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죠. 어떤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그 에너지 장벽,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가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인트로덕션 반응에 대한 거고, 이제 4장인 이 알케인부터가 본론적으로 이제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이 포화탄화수소로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은 한식에서도 불고기 백반이 있고 비빔밥이 있고 뭐 식혜가 있고 시설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 그 중에 이제 불고기 백반을 먹어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작용기별로 두 번째는 탄소에 어떤 헤테로 원자가 있는, 즉 탄소의 알코올류, 에테르류 혹은 요 산소와 사춘인 사이올이 붙어 있는 사이올과 설파이드류가 있습니다. 같은 6쪽의 원소죠. 그거와 함께 7쪽에 있는 할로겐 화합물,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요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5쪽에 있는 탄소와 질소 화합물을 공부할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양식이다 그러면은 뭐 스테이크도 있고, 이게 먹는 거, 먹는 게 뭐죠? 국수 같은 거, 서양 국수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학생, 우리 서양 국수 같은 게 무슨 요리라고 그래? 이태리언 국수. 파스타. 파스타를 모르겠네. 이게 만약에 이제 파스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런 서양 요리를 먹어본다면은 우리가 파트 3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카본일기를 포함한 화합물. 그래서 알데하이드라든가 키톤 같은 것들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애시드나 에스터 공부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작용기를 크게 파트 1,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파트 1, 한식. 파트 2, 탄소에 어떤 헤테로 원자가 붙어 있는 탄소의 산소, 탄소의 할로겐, 탄소의 질소. 그리고 파트 3는 CO 이중결합, 즉 카본일기를 포함한 화합물, 알데하이드, 키톤, 애시드, 에스테르, 아마이드, 혹은 애시드 클로라이드 등등을 배울 거예요. 즉 이거는 중식이다 생각하고, 중식이면 팔보채도 있고 양념피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1, 2, 3장에서 배웠던 화학적 개념, 특히 유기학에서 다뤄지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각 메뉴를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한식을 먹으려면 젓가락질을 잘하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양식을 먹으려면 포크 하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기 뭐 중식을 잘 먹으려면 또 뭐 젓가락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1, 2, 3장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각 메뉴 4, 5장 다음에 7, 8, 9, 10장 11, 12, 14장에 대한 메뉴를 다룰 겁니다. 이게 유교합물의 전부 다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알케인의 포화탄화수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간에 5장이 있네요. 5장에 입체화학이 있습니다. 입체화학,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오늘 좀 4장 후에 우리 배웠죠. 이제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웬 잉크. 예, 그래서 포화탄화수소에 대한, 즉 알케인에 대한 2018년도에 시험 봤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인의 그 파라핀, 여기 뭐예요? 문제가 설명이 OX네요. 알케인은 파라핀이라고 하고,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화학적 친화력이 강하고, 또한 그 대부분이 시약과 반응성이 좋다. 그래서 주로 첨가 반응을 일으킨다. 맞나요? 틀리나요? 뭐 답은 여러분이 할 건데, 탄화수소가 친화성이 좋고 반응성이 좋은가? 우리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라고 배웠는데, 그지? 자, 두 번째는 알케인의 그 일반적인 화학식은 CnHn 플러스 2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N은 정수다. 보면 알겠지. 포화탄화수소 CH4를 어떻게 표시해? CH4나 이런 걸 따지면 CnHn 플러스 2 맞나요? 자, 알케인의 탄소수 증가에 따라서 분자량이 증가하고, 그런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진다. 덩치가 크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나? 자, 알케인의 이것도 여기서 갑자기 또 왜? 자, 알케인의 반응성이 적지만 연소 반응을 통해서 많은 열을 방출하는 에너지원인 역할을 한다. 연소 반응. 우리 내연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은 포화탄화수소로 되어져 있는 저러한 탄화수소 화합물, 즉 휘발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뭐와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반응이죠. 그걸 통해서 델타 H 생성 발열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화합물은 구조식을 그리시고, 이 화합물 그리는 거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거 할 때 뭐를 그린다 했어요? 4 터셔리 뷰틸 2 메칠 헥세인 헵테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헵테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먼저 그리고 2번 위치에 메칠, 3, 4번 위치에 터셔리 뷰틸 그린다 하는 얘기죠. 여기가 4번 위치죠. 그죠? 먼저 기본 굴곡을 그리고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번호에 맞는 메칠기나 터셔리 뷰틸기를 그리면 되죠. 터셔리 뷰틸 탄소 4개고 메칠은 하나니까. 그죠? 이쪽 끝에 보면 이게 뭐예요? 트랜스폼의 13 다이메칠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펜테인은 오각형 구조네요. 사이클로펜테인 구조가 되고, 여기에 1번과 2번, 3번 위치에 메칠기가 있는데, 하나는 쐐기 모양이라면은 트랜스폼이니까 다른 하나는 점선의 쐐기 모양으로 메칠기를 표시하는 것이 트랜스폼이겠죠. 자, 다음 3번은 1 secondary butyl
3메칠 사이클로헥세인 맞나요? 자, 사이클로헥세인을 육각형 그리고 1번 위치에 부치를 그리는데 세컨다리 부칠이죠. 세컨다리. 그죠? 세컨다리는 뭐 2차라는 얘기죠. 2차. 이 탄소가 1차, 2차 탄소라는 얘기죠. 세컨다리 부칠.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위치에 여기가 3번 위치에 메칠이니까 1, 2, 3번 위치에 메칠기 그려주면 되죠. 그죠? 메칠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식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지난번에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은 뭐야? 알케인의 자, 4번은 이 구조식 그리는 건가요? 자, 4번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1, 2, 3, 4, 5, 6, 7번이겠네요. 그쵸? 요 그림은 6번이고 6, 7, 이게 7이 더 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헵테인이 기본 골격이고 2번 위치에 메칠이 있고 6번 위치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 6, 트라이 메칠. 그죠? 하나, 둘, 세 개니까 트라이에 메칠이 세 개. 트라이 메칠. 어디에? 2번과 6번에. 아, 이거 5번인가요? 5번에. 225. 그죠? 5번에 되어 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헥센이라고 쓰면은 1, 2, 3, 4, 5번 위치에 2 다이메칠 5번 위치에 에틸 이리 쓰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 골격이 가장 긴 사슬이라고 그랬으니까 6개인 사슬보다 7개인 사슬이 더 긴 사슬이죠. 고로 이렇게 명명하면 틀리고 이렇게 명명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명명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명법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위쪽에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알케인의 3대 공급원. 알케인, 즉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통 다른 화합물은 어디서 제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공급을 받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알케인에 공급받는 요소, 즉 우리가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가스죠. 그죠? 석유, 석탄, 가스가 화석연료, 즉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석연료에 쏟습니다. 한편 옥탄가라는 건 뭐였습니까? 옥탄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엔진의 이상 로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옛날에는 첨가제를 썼습니다. 그죠? 첨가제 썼는데 테트라에틸리드라는 납포화합물을 썼는데 납포화합물이 환경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 대신 MEK, 메칠에칠 케톤 같은 거 쓰기도 터셔리 부칠 케톤 같은 거 썼습니다. 케톤 화합물을 썼는데 터셔리 부칠 케톤 화합물을 쓰든가 터셔리 부칠 메칠 케톤이나 아니면 메칠 케톤 이런 거 썼었죠. 이런 거 쓰든가 아니면은 이소옥탄을 100으로 노멀 헵테인을 제로로 놓고 어떠한 연소를 시키는 엔진에서 표준 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소옥탄을 93%
노말헥탄은 7% 섞여 있는 연료를 엔진에서, 표준 엔진에서 시험 가동했을 때 나오는 출력, 그것이 옥탄가죠. 그렇죠? 만약에 옥탄가가 70이다, 80이다 그러면은 이소옥탄이 80%, 노말헥탄이 20% 되는 그런 연료를 만든 연료 갖고 엔진을 시험한 때의 출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준 연료에 대한 조성이 이소옥탄과 헥탄, 노말헥탄으로 따지고 그것만큼의 출력을 가진 연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급 휘발유라는 얘기는 옥탄가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옥탄가가 좋으면 실생활에서 고옥탄가라고 주유소에 가면 파는 거죠. 그럼 노킹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킹 현상이 방지되면은 엔진의 출력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뷰테인의 분자에서 C2, C3를 중심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컨포메이션, 형태죠. 그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명각과 비틀림의 에너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앞에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탄소가 하나 있고 뒤에도 탄소가 하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C1, C2, C3, C4를 그렸을 때 가장 안정적인 폼이죠. 안티폼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거는 불안정하겠죠. 물론 제일 불안정한 것은 이 상태가 제일 불안정한 상태겠지. C1과 C4가 같은 평면에 존재했을 때 가장 불안정한 형태고 가장 반대쪽으로 있을 때 가장 안정한 형태고 60도마다 이런 거 한 번 더 그리죠. 그래서 360도 오면은 원점으로 오는 그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었고 C2, C3의 그 같은 평면에서의 토셔널 에너지 관계를 그려주면 됩니다. 60도마다 회전이 된다는 얘기를 이명각은 60도마다 회전이 된다 하는 얘기죠.